네, 안녕하세요. 로뎀 세무법인입니다. 7월이 왔습니다. 또 이게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되는 또 무시무시한 달이 찾아왔는데 긴박하게 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구독자분들한테 내용을 또 설명해 드리고 싶어서 긴급 편성을 했는데요. 알짜배기만 또 쏙쏙 뽑아서 주의해야 되는 내용들 참고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부가세 너무 아프죠. 저도 이제 7월 달에 부가세 내야 되는데 너무 아파요. 근데 저는 그래도 또 믿는 구석이 있어요. 왜냐? 저는 좀 저축을 해놨거든요. 부가세는 저축을 해두는 습관이 너무 중요해요. 이게 내 돈이 아니다. 이게 부가세는 사업 거래를 하면서 미리 받아둔 부가세를 납부를 하는 행위에 불과하거든요. 근데 또 사업을 하다 보면 내 통장에 들어왔으니까 내 돈 같잖아요. 하지만 이거는 좀 습관화를 들여두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들어오면 어느 정도 금액은 항상 저축을 해놔요. 그래야지 부가세 낼 때 안 아프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 거. 그럼 우리 사업장, 우리 업종은 도대체 얼마를 저축을 해야 되느냐? 제가 큰 업종 분류별로 좀 안내를 좀 해드려 볼게요. 그리고 이번에 좀 예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사업장 매출이 이 정도 나왔는데 이번에 부가세가 좀 이 정도 나올 수 있구나. 거의 대부분 들어맞아요. 네. 7월달 우리 일반 과세 사업자 대상으로 제가 한번 예시를 들어봐 볼게요. 일반 음식점은 이제 식재료를 매입을 해와서 손님들에게 음식을 조리해서 판매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재료가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매출해서 이런 원재료 매입에 대한 부가세 차감이 들어가요. 이런 것들을 이제 다 고려해서 부가율이라는 게 결정이 되는데 음식점은 부가율이 보통 30에서 35%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매출이 100이면은 내 최종적인 매입 같은 걸 제외하고 한 30에서 35% 정도의 마진, 부가세 기준으로 마진이 남겠구나. 이 뜻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부가가치세율 10%를 곱하죠. 제가 이거 지난 영상에서 일반 음식점 우리 대표님들은 매출 기준으로 한 3%, 한 4%, 이 정도 저축을 해두시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막 댓글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거 부가가치세율 10%인데 왜 3%만 저축을 하냐. 이렇게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이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매입 자료 같은 게 또 들어오잖아요. 그럼 부가세를 또 줄여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네, 여기까지 이해를 하시고 그럼 음식점은 그냥 심플하게 계산해 볼게요. 한 3% 정도면 되잖아요. 부가가치율이, 부가율이 30%에서 40%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내 매출의 3%에서 4% 정도를 평상시에 저축을 해놓으면 충분한 거예요. 월 2천만 원짜리 음식점이세요. 대표님이세요. 그러면 한 달에 부가가치세를 60만 원에서 한 80만 원 정도 저축을 해놓는다.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은 생각보다 부담스럽지 않거든요. 근데 이거를 보세요. 6개월마다 한 번씩 빡 낸다. 300만 원 중반에서 400만 원 후반이 되는 그 부가가치세를 한 번에 낸다. 이거는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축을 좀 해도 잘하는 표현을 자꾸 드리는 거예요. 음식점 말고 그 안에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카페나 호프나 이렇게 음료, 뭐 우리가 속된 말로 물장사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부가율이 음식점보다 좀 높아요. 왜냐하면 부가가치율이 높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카페나 음식점은 보통 한 3.5에서 4.5 정도 예상을 해주시는 게 일반적이에요. 조금 높죠? 추가로 우리 또 미용실 운영하시거나 아니면 실내 체육시설 이런 분들 보세요. 이제 손님들이 오시는 업종인 건 똑같이 음식점이랑 똑같이 손님들이 오셔서 카드로 매출을 발생시키시는 그런 업종에 해당이 하는데 여기 원가가 없잖아요. 음식점 보세요. 식재료 사와서 팔았어요. 근데 미용실이나 실내 체육시설업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가가치율이 많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업종들은 5%에서 6% 정도는 그래도 저축을 해주시는 게 안정적이다. 매출이 2천만 원 기준이면은 그래도 한 100만 원에서 한 150만 원 사이 정도는 저축을 해 두셔야 부가가치세로 인한 이게 너무 목돈 나는데 이런 생각을 좀 안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외에 기타 소비성 서비스업,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뭐 서비스업, 심리상담업, 뭐 여러 가지 이런 서비스업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특히나 월세가 안 들어가는 서비스업들은 부가율이 굉장히 높아요. 이런 업종들은 좀 잘 대비를 하셔야 돼요. 이런 경우에 6%, 7%, 그러니까 내 매출의 6%, 7%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꼭 더 대비를 잘 해놓자. 제가 하고 있는 이 세무업도 진짜 많이 나와요. 저는 제 매출의 한 8% 정도는 부가세가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매출이 100이 찍혔으면은 8%가 부가가치세로 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매입 경비가 많이 없거든요. 여기서 또 좀 아쉬운 게 저는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업종인데 인건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는 세법상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시는 업종들은 부가가치세가 좀 더 부담스럽게 느껴지실 수는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고요. 또 주의사항, 매출 누락 진짜 많이 하시는 경우 요즘 좀 보여요. 전자상거래 하시는 분들도 매출 누락 요즘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게 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고 요즘은 소형 플랫폼을 통해서 매출을 발생도 많이 하시잖아요. 뭐 네이버나 쿠팡이나 이런 경우에는 누락하시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근데 이제 막 형성이 된 그런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는 플랫폼에서 물건을 판매하시거나 아니면 내가 자사몰을 직접 운영하는데 이런 데에서 매출 자료를 좀 누락을 시킨다거나 이러면 자연스럽게 매출이 이번 부가세에서 누락이 되는데 이게 무서운 게 뭐냐? 국세청이 다 알아요. 국세청이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은 그 우리 사업자분들이 매출 누락한 거를 다 아는 구조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전자상거래 특히나 매출 누락하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그 현금성 업종 제가 매출 누락하지 말라고 정말 예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이 왔어요. 부가세부터 신고를 잘 하셔야 돼요. 부가세 현금 매출 누락은 너무 아파요. 그러니까 계좌이체로 막 이렇게 받아놓고 현금 영수증 안 끊어준 매출 난 얼마나 있을까? 그리고 진짜로 현금 받았는데 이거를 내가 계좌에 넣지 않고 수중에 갖고 있는 현금 얼마나 될까? 이런 거를 좀 잘 파악을 하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매출 누락 요즘 국세청에서 너무 잘 발견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조심하세요. 그리고 또 매출 누락하는 거 이거는 너무 의도적이에요. 앞에 케이스는 우리 납세자분들이 어쩌다 보니 사업하다 보니 몰라서 그랬던 경우 인정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정말 탈세 요소가 큰 거. 타인 명의 카드 단말기 이용하신 분들 이거 위험해요. 이거 아직까지도 그냥 카드 단말기 빌려가지고 넘의 매출인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리고서 이제 고액의 수수료 줘가면서 남의 단말기 부가세 안 내니까 이게 더 싸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 하지 마세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진짜 위험하니까 꼭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넘어가서 이번 부가세는 7월 25일까지예요. 7월 25일까지 신고를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제가 세무사로서 권장할게요. 부가세는 웬만하면 7월 23일에서 24일까지는 마감하려고 노력하세요. 25일날 제가 세무사잖아요. 25일날 전화 와서 세금 신고 좀 해주세요. 죄송한데 저희도 좀 마감하고 쉬어야죠. 25일은 세무사들 더 잘 안 받아주기도 해요. 빨리빨리 좀 움직여서 내 자료 좀 잘 세팅해서 절세를 해야지 25일날 와가지고 부가세 신고해주세요. 자료도 많이 누락됐는데 그거 찾아서 너들이 시간도 없어요. 그리고 그날 밤 11시까지 세금도 납부하셔야 되는데 시간도 너무 촉박해요. 이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매출 누락되고 매입자료 누락되고 고액의 세금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부가세 25일까지라고 25일까지 하지 마세요. 23일 또는 24일 최소한 그 정도에는 마감을 하셔야죠. 날짜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절세하는 방법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고 오늘의 긴급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적격증빙 잘 세팅하자. 적격증빙 입이 닳도록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세금 계산서 잘 수취하자. 그리고 신용카드 잘 쓰자. 현금 영수증 잘 수취하자. 이제 7월 달이에요. 지금 체크하셔야 되는 거는 세금 계산서 누락되는지 일단 체크하자. 내가 고액의 월세를 주고 계신 분도 있어요. 사업하시다 보면. 근데 건물주가 이걸 발행 안 해주고 계신 분도 있단 말이에요. 특히나 종이로 써주시는 분들 아니면 전자세금 계산서인데 한꺼번에 발행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잘 파악하셔야 돼요. 지금 7월 10일까지 정당한 세금 계산서를 받을 수 있어요. 7월 10일이에요. 기억하세요. 이거 건물주한테 늦게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건물주가 뭐 어쩌다 보니까 늦게 발행했어요. 이러면은 가산세 붙어요. 7월 10일까지 발행 받는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도 많이 놓치시는 분들. 내가 카드를 신규로 발급을 했어요. 사업용 신용카드인데 이거 신규로 발급해놓고 세무대리인한테 전달 안 해주고 아니면은 이번에 부가세 신고할 때 자연스럽게 누락시키고 이거 부가세 상당히 많이 나올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신규로 발급을 받은 카드 번호가 바뀐 경우에는 꼭 카드사에서 엑셀 같은 거 자료 받아다가 이번 부가세 때 적용하자. 정말 많이 누락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체크해 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물건 구매하신 분들 이거 최근에도 좀 이슈가 있었는데 네, 요식업 하시는 분이에요. 쿠팡 같은 데서 카드로 엄청 비싼 거 사셨어요. 한 500만 원 정도 긁으셨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이거 기억을 못 하세요.
500만 원 내가 뭐 샀지? 시간 지나면 그럴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24년 1월 달에 500만 원을 썼다. 저도 뭐 이렇게 고가의 지출이긴 하지만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요런 거 한번 잘 찾아보고 대리인한테 말씀 주세요. 알고 보니까 우리 요식업 그 식당에 테레비를 큰 거를 다셨더라고요. 저번에 월드컵 시즌에 한번 맞춰서 한번 좀 영업 좀 해보시겠다고. 우리 치킨집이나 이런 데 많이 투자하시잖아요. 요런 거 놓치면 안 돼요. 이거 말씀 잘못해 주시잖아요. 세무 대리인 입장에서는 어떤 선택을 가져갈 수밖에 없냐면, 아, 이거 너무 고가의 지출이다. 이거 대표님 사적 지출인 것 같은데 확인 좀 해주셔라. 근데 대표님 확인을 못 하신다. 그럼 이거 좀 사적 경비인 것 같아서 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쿠팡 들어가서 내가 뭐 샀는지 한번 보고 이런 고가의 매입 자료 같은 거 한 번씩 잘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업용 카드에서 개인적으로 지출한 내역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저도 개인 사업자 때 다 해봐서 알아요. 개인 카드로 이제 사업자도 쓰고 내 개인용으로도 쓰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로 사업용으로 지출한 고가의 지출은 꼭 체크를 해 주셔야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부가세랑은 어떻게 보면 관련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챙겨주세요. 카드 쓰시다 보면 요즘에 진짜 해외 결제 많아요. 아마존 같은 데서도 사시고 뭐 알리바바 요즘은 외국 플랫폼 같은 거 진짜 많잖아요. 해외 직구도 많이 하시고 이게 국세청 홈택스 내역이 안 딸려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 카드 내역은 카드사에서 따로 챙겨주셔야 돼요. 이거를 지금 누락하잖아요. 그러면 내년 종합소득세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져서 비용 누락으로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잘 챙겨주세요. 지금 챙겨주시면 절세에서 돈 벌 수 있어요. 네,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좀 세무사로서 로뎀 세무법인의 대표 세무사로서 권장드리고 싶은 거, 부가세 절세는 그냥 찍힌 자료 가지고 신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납세자분들도 자료를 잘 챙겨주세요. 자료를 잘 챙겨주시고 저희 로뎀 세무법인도 정말 열심히 절세할 수 있도록 꼼꼼히 제가 직원들 막 이렇게 가르칠게요. 가르치면서 이것 좀 넣어줘라. 이런 거 넣어드릴 수 있다. 잘 교육하고 매뉴얼로 열심히 교육을 시킬 테니까 대표님들 자료 좀 잘 챙겨주세요. 그러면은 절세할 수 있도록 로뎀 세무법인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